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새벽입니다. 전윤책입니다. 벌써 3월이 끝나갑니다. 솔직히 오늘 이 순간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함께 이 나라 판사들에게 실망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입니다. 단순한 상권 분립의 한 파트가 아닙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은 누가 보더라도 시장판에서 흥정 끝에 나온 장돌뱅이 판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법제도는 공부 잘한 아이들이 시험에 합격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높은 법대에 앉아 원님 노릇을 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법조계는 솔직히 말해 썩어 들어갔습니다. 제가 변호사 개업할 때만 해도 그때도 정관예우 소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다들 자긍심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내놓고 나쁜 짓을 할 수는 없었죠. 내놓고 엉뚱한 판결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변호사 자격은 출세의 도구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검사들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원님 같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대형 로펌이 등장하면서 정관예우는 과거보다 더 기승을 부리고 법리보다는 인간관계와 학연, 지연, 혈연 같은 부족주의가 앞섰습니다. 제가 부족주의라고 하는 게 너무 지나친 표현입니까? 마침내 사법부는 뻔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거래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권순일이 사법거래가 표면화되었는데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자 이제 내놓고 거래를 하는 야만의 정글이 됐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무엇하러 법률가가 되기 위해 로스쿨에 가는 걸까요? 그것도 한 학년의 0.5% 정도를 법률가로 양성한다는 것은 인력 낭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자긍심도 가지지 못한 덜 떨어진 법기술자를 만든 결과는 바로 어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이념이 법리보다 앞서고 지역감정이 정의감을 앞선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백인동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한 것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한 때문이었다. 이렇게 한 발언이 어떻게 느닷없이 단순 의견 표명이 될 수가 있는가요? 그 발언은 국정감사장에서 종이 패널까지 동원을 한 준비된 멘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없다니 도대체 이 자들에게 무엇이 허위사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의견 표명하고 허위사실 표명과 무엇이 다른 겁니까? 다시 묻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과 의견 공표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재명은 김문기를 성남시장 당시에 하위 직급이라서 몰랐다고 했습니다. 김문기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습니다. 설계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두고 이재명은 5,503억이라는 엄청난 공익 환수를 한 당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라고 포장을 하면서 본인이 설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종 비리로 뭉쳐진 게이트로 드러나자 이재명은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게이트를 처음부터 설계를 했던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는 이재명에게 단독 보고도 했으며 이재명과 통화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선 과정에서 이 대장동이 당군들의 최대 공익 환수란 사업이 아니라 비의혹이 커져 게이트화하면서 김문기와 함께 2015년 1월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함께 갔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재명은 당시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단체 사진 일부를 떼어낸 것이다. 조작한 것이다. 1심은 이 발언에 대해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연관성을 끌어내기 위해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죄를 보았죠. 1심 판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반 유권자들은 조작됐다는 말을 들으면 이재명이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사진이 찍힌 날은 골프를 안 쳤다고 주장을 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심은 이재명의 전체 발언을 3개로 쪼갰습니다. 그중에 골프 관련 발언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앞선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에 불과할 뿐이라고 봤습니다. 그 발언이 독자적 의미를 갖는 발언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또 국민의힘이 10명 단체 사진을 4명으로 확대한 것을 조작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진 찍힌 날 골프를 친 것도 아니니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사진 음보는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를 떼서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은 성남시장 때 김문기를 하위 직급이라서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재명으로부터 업무 보고도 받았으며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를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말이 출장이지 사실은 외유입니다. 그 외유 중에 유동규와 함께 3사람은 골프도 함께 쳤으며 낚시도 함께 했습니다. 그는 김문기를 성남시장 때는 하위 직급이라서 몰랐다고 한 것은 대장동 설계에 자신이 연관된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이 과연 단순 인식의 영역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행위의 영역입니다. 대장동을 감추기 위해서, 그 연관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니까 단순 인식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왜 이 재판부 판사들은 상식에서 동떨어진 구름 위에서 노는 원님이 된 것입니까? 또 부분 확대 사진이 나온 것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발언을 반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 확대 사진을 법원이 조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를 하자 당장 온라인에는 온갖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많은 비판이 이것입니다. 과속 과태료를 부과할 때 번호판을 확대해서 보내는데 이것도 조작이냐.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기사에서 클로즈업 사진을 쓰면 서울고법에서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서지 마시라 하는 말로 비난을 했습니다. 권성동이 말입니다. 유무죄보다 중요한 게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 자료가 없다는 것은 재판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이 어려운 방법을 썼으니 자료를 쓸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원래 기자들에게 설명 자료를 배포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은 선고 뒤에도 선고 전에도 기자들에게 일절 설명 자료를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영세 이 비상대책위원장도 비판 대회를 있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하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죠. 주진우 의원. 그 주진우 역시 대법원은 잘못된 법률을 바로잡아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며 이제 과속 차량 적발하기 위해 번호판 확대에도 조작된 것이니 과태료 안 내도 된다는 말이냐. 이런 말로 논박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어제 오후 5시 15분에 상고를 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입니다. 이재명 항소심 선고가 26일 오후 3시 37분에 있었더군요. 그러니까 약 26시간 만에 상고장을 낸 겁니다. 이재명은 모두 무죄를 받았으니 상고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법원은 이제 신속하게 심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은 상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법리 오해와 재정법적 위반 등의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 법리 오해, 재정법적 위배. 그러면 상고 이유 다 들어가는 겁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오랫동안 심리한 후에 인정하지 않은 피고인 이재명의 주장을 항소심이 별다른 심리 없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당시 이재명의 발언이 국민적 관심사였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말하자면 김문기 씨가 변사체로 발견된 뒤에
이재명이 말한 하위 직급이어서 몰랐다는 내용과 국정감사장에서 이 백인동 부지정도 4단계 상향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은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됐는데, 이재명의 이 발언을 2심 재판부가 일반 국민이 받아들이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해석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말이 이렇습니다. 재판부가 일반 선거인이 상식과 부합하지 않은 판단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자, 한편 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는 27일 그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교에 한 법리를 억지 창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 이 파기자판 말이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그러니까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항소부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파기환송보다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대법원은 파기자판에 나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후보자의 자격을 확정을 빨리 해줘야 되니 말입니다. 주진우가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재판부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재판부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독특한 법리를 갖다 붙였다. 대법원이 해석한 허위사실의 의미를 다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법원 또 허위사실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판례가 그렇습니다. 또 문제의 사진 조작 판시를 두고 사진 확대와 조작을 엄격히 구분해서 써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주진우는 이재명이 모두 무죄를 받아 상고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그 바람에 이재명이 상고심을 시간을 끌 수 없게 됐음도 밝혔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재명이 상고장 제출기한 7일, 그리고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 그 마지막 날에 서류를 내면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만약에 일부라도 유죄가 됐으면 상고를 하면서 일단 27일 한도까지 시간을 다 끌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주진우는 그러면서 검찰이 즉시 상고장 등 서류를 내면 27일 가까이 대부분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기자판을 강력하게 희망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법리를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만에 하나라도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그래서 윤 대통령을 파면을 한다면 이른바 단기 대선은 불가피합니다. 그 경우 이재명의 출마 자격은 다시 논란을 부를 겁니다.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이든 파기자판으로 이재명의 피선거권 박탈령을 다시 선고하든 빠른 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겪고 있는 혼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이재명 항소심 무죄 후폭풍이 어제도 외인종일 계속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왜 문제된 판결마다 우리 법 연구의 판사들이 꼭 끼어 있느냐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이념 서클 출신 판사들이 대통령의 영장을 친 공수처와 그리고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구속하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조차 물어보지 않은 서부법원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국민의힘은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편향적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는데, 민주당은 2심이 오히려 법리에 따라 충실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정반대 시선을 보냈습니다. 양당 표정을 다시 한번 짧게 살펴볼까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에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재판부를 통박했습니다.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사법부 독립이 무너진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논란이 된 사진 조작 판시를 두고 사진 확대를 조작으로 볼 수 있다는
판사들이 문해력이 의심된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은 전부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 정도 되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권영세도 권성동도 모두 법조인이죠. 법조인 입에서 우리법 연구회 카르텔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반응이 점입가경입니다. 박찬대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법원이 인권을 짓밟는 검찰이 조작 기소에 철퇴를 가했다며 사필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를 한 걸 두고 조작 기소라고 한 겁니다. 조승래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재판부 성향을 문제 삼은 것을 두고 우리법 연구회 판사들이 여권 인사들에게 유리한 판결도 많이 했다면서 선고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평가치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조계 반응은 어떨까요? 이 법조계 반응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는 가장 많이 나온 평가가 바로 이 말입니다. 무죄 결론을 미리 내린 다음에 법리를 끼워 맞췄다. 이틀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즉각 이렇게 반응을 했죠. 자, 두 번째 가장 많이 보인 반응은 이것입니다. 이재명이 거짓말을 한 배경과 맥락은 모두 무시한 채 발언을 쪼각낸 다음에 하나씩 무죄로 몰아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제2의 권순일 판결을 보는 것 같다. 다들 아시겠지만 권순일은 대법관으로 재직할 때 이재명이 첫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아 상고를 했는데 원래 자기가 담당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전원합의부로 몰아가는데 맨 앞장에서 활약을 했고 이를 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계류가 된 2달 동안 김만배는 일주일에 한 차례씩 모두 8차례 권순일 대법관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갔다고 그러죠. 그리고 재판거래 의혹을 일으켰습니다. 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두 이처럼 논란을 부를까요? 저는 여러 방송에서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신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백인동 부지의 토지 용도를 상향한 것이 4단계 상향한 게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재명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2021년 10월 국감에서 백인동 부지를 자인녹지에서 주거지로 한꺼번에 4단계나 상향 조정해 과거 이재명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인섭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용도 변경 요청을 받고 불가피하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허위사실을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토부 공무원들이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 자, 그런데 백인동 부지 토지 용도 상향은 김인섭의 로비 때문으로 밝혀졌고 그 김인섭은 용도 변경 로비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에게서 72억 원을 받은 알선 수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알선 수재 최고형이 징역 5년인데 그 5년형이 확정이 된 겁니다. 1심은 백인동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이고 국토부 공무원이 성남시를 협박한 적도 없다고 하면서 이재명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이재명의 그 발언이 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돼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불가피하게 라고 말한 이재명의 말은 상대적 주관적 개념에 지나지 않고 협박받았다 하는 이재명의 말도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겁니다. 이 대목에서 재판부는 2020년 권순일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판례를 다시 인용했습니다. 어느 범죄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즉 협박 발언도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처럼 판결 내용이 세세히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이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TV 토론회는 물론 국정감사장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제 국감장에서 어떤 거짓말을 하든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협박받았다를 의견 표명으로 볼 경우에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국토부와 성남시 전현직 공무원 22명이 무려 22명이 증인으로 나와 모두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심 증인 2명도 2심에서는 피고인 쪽 증인은 2명이 불과했습니다. 그 2명도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2심 재판부는 어디에도 근거를 두지 않고 원심 판단을 180도 뒤집었습니다. 모두 협박이 없었다고 하는데 2심 재판부만 협박이 있었다면서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재명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판사들은 왜 정의의 눈 감을까요? 부귀 영화의 약속이라도 받은 것입니까? 충격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념에 찌들어 판사로서의 소명의식을 잊어버린 판사 몇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정의는 무너질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그것이 신의 섭리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석이었습니다.